반갑습니다. 오늘 새학년이죠, 저희한텐. 2026학년도 이제 임용고시를 위한 기본이론만 첫 수업입니다. 제가 원래 목소리가 이렇진 않거든요. 네, 요즘 유행하는 감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혹시라도 한 주 미뤄서 개강을 해야 되나 어쩌나 하는 상황까지 갔다가 그래도 시작은 하자라고 하면서 시작은 일단 오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와 있습니다. 혹시 너무 힘들거나 너무 목소리가 안 나올 때쯤 되면 오늘 조금 일찍 마칠 수도 있을 텐데 그건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강을 제 날짜에 해야 하는 것도 선생님들 스케줄을 안 망가뜨리는 또 중요한 일일 거라서 자, 앞으로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지도 잠깐 좀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 받으신 프린트가 한 3종류 정도 되실 텐데 가끔 이렇게 자료가 컬러풀하게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원본을 자료방에 올려드려요. 자료방 들어가시는 법이랑 하는 거는 나중에 카페 같은 데서 다 공지가 될 테니까 어떻게 자료를 받으시는지랑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첫 수업이다 보니까 올해가 어땠는지도 좀 보여드릴 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는지도 얘기를 할 겸 오늘은 이런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선생님들 요거 받으셨죠? 지금 흑백으로 나와서 좀 답답하실 텐데 집에 가서 컬러로 보셔도 되겠고요. 커트라인이에요. 이 커트라인을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가 참 여러 가지인데 저하고 하셔야 될 거는 1차 시험 준비잖아요. 1차 커트만 있습니다. 지금 2차 시험 점수까지 집어넣지 않았고 2차는 넣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각 지역들마다 실기가 다 다른 상태에서 지역마다 주는 점수거든요. 거기 그게 더해지고 나면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1차를 일단 좀 어떤 정도의 점수대가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이 통계는 2015년부터 그러니까 총 11년치예요. 11년치이고 2015년은 문제가 상당히 쉬웠었고요. 2016년에 굉장히 어려웠다고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2016년 라인이 지금 보시는 이쪽 아래쪽 라인입니다. 완전히 다른 해하고 뚝 떨어질 정도로 뚝 떨어져 있죠. 나중에 기출 문제를 분석하실 때 기출은 두 가지로 보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국악끼리 모아서 서양음악끼리 모아서 교육론끼리 모아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연도별로 한번 풀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2016년 문제를 푸실 때 한번 좀 그래서 그 해 그렇게 난리가 났구나 이러면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일부러 좀 보시기 좋으라고 굵은 선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굵은 선이 지금 2개긴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 굵은 선. 이쪽 굵은 선이 바로 올해 점수입니다. 올해 점수이고요. 그러니까 올해 점수 정도의 커트라인이 사실 꽤 있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2025학년도 무척 어려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커트라인이 물론 하향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지역들 다른 해하고 이렇게 엉켜 있지 2016년처럼 독보적으로 뚝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위쪽으로가 워낙 많이 올라갔던 해들이 많았었고 특히 요게 작년인데요. 요 라인이 작년이거든요. 요게 작년인데 작년에 비하면 거의 10점 이상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보고 나오셔서 우는 분도 되게 많으셨다고 들었고 이게 도대체 될 시험이냐라고 하면서 막 걱정들도 되게 많이 하셨고 근데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역시 2016년보다는 그래도 높았고 그리고 이전에 어려웠던 해들하고 그냥 좀 비슷했던 뭐 그 정도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 선들을 꼼꼼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엔 이런 적이 없었다. 최근엔 상당히 컷이 높았고 뭐 아주 나빴던 해들을 예를 든다고 한다면 요런 애들인데요. 서울 경기가 보통 막 86 막 이랬던 네, 이런 애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컷이. 86이 컷이라 그러면 도망갈 자리가 없어요, 솔직히. 86이 컷이면 86이 컷이면 교육학이 16점. 뭐 그럼 전공은 한 70 맞아야 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아, 시험을 보신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컷은 이 정도인 게 좋아요, 선생님들. 올해 정도인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어딘가 물리과인가 뭐 이런 데들은 컷이 항상 50 막 이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너무 풀기가 힘들어 갖고 뭐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워낙 컷이 높은 과목이었기 때문에 올해 좀 충격이 세셨다라는 거를 좀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일부러 이 꺾은 선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건 한 칸이 5점씩이거든요. 그래서 좀 일부러 많이 늘려놓기는 했는데 어쨌든 어느 해라 할 거 없이 컷은 지역별로 7, 8점, 많을 때는 10점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올해도 제법 큰 차이를 냈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선택을 하면 뭐 63, 66 뭐 이런 식의 컷에 걸리고 어느 지역을 선택을 하면 올해 제주도가 아주 대박인데 제주도가 전국에서 제일 높거든요. 컷이 여기가 제주예요. 여기요. 77이었어요. 제주도 2명 뽑아요. 2명을 뽑는데 3명이 77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77을 넘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제주도 3등 친구는 서울 경기에서도 되게 좋은 점수예요. 왜냐하면 서울 경기가 70 정도 됐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일도 생긴다. 그럼 제주가 항상 그렇게 높으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요. 보시다시피 제주가 전국에서 제일 낮았던 해도 있어요. 이런 정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작용을 하는 게 임용시험이다라는 거를 컷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걸 보는 이유가 여러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보셔야 되는 건 교육학하고 전공이 있는데 어느 것도 사실 그 뒤통수 안 치는 게 없거든요. 교육학을 너무 우습게 보시지 말자. 교육학이 굉장히 큰 캐스팅 보트를 할 때가 있어요. 교육학이 쉬우면 20점 만점자도 쏟아져 나옵니다. 교육학이 쉬웠을 땐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교육학 20을 맞아놓고 나면 나머지 전공이 조금 흔들흔들해도 뭐 컷이 86, 85, 83 컷이 83이었던 애가 서울에 한 번 있었는데 교육학 20, 전공 65 이렇게 해서 올라간 친구가 있어요. 전공 65는 그 해에는 좋은 소리 못 들었던 점수예요. 올해는 굉장히 좋은 점수지만 그래서 85로 간들이 넘어간 친구가 2차 잘 봐가지고 아주 좋은 성적으로 마지막 최종 합격을 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을 허투루 보시면 안 된다. 20점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 걔가 엄청난 캐스팅 모트 역할을 한다. 그리고 교육학 공부를 해보셨거나 올해 공부가 처음 아니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교육학이 사람 뒤통수를 어떻게 치느냐 하면 이건 제가 아는 저희 조교분 중에 한 분이 실제로 벌렸던 일인데 전년도에 18점 정도 맞았어요. 그러니까 다음 해에는 올해는 전공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교육학 꽈락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암기 과목이고 워낙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놔버리는 순간 그냥 바로 없는 것처럼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교육학을 끝까지 붙잡고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계속 써보셔야 되고 쓰는 게 좀 뭐랄까 습관이 되시면 좀 모르는 게 나와도 얼렁뚱땅이라도 해볼 게 생기는데 안 쓰고 그냥 눈으로만 보는 교육학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답안을 좀 작성해 보시는 거 그게 좀 필요합니다. 자, 지금 높은 컷을 보고 싶으시면 교육학 때문에 점수를 빼먹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나중에 기출문제 한번 보시게 될 텐데 올해 시험이 왜 그렇게 점수가 컷이 내려가느냐 하면요. 그냥 통째로 4점이 휙 날아갈 문제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손을 댈 수가 없는. 그건 아무리 고득점자라고 해도 그리 손을 댈 수 없는 상태의 문제들이 제법 있어서 그냥 4점, 8점 단위로 툭툭 나가는 문제들이 많아지면 이런 컷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좀 잘 정신을 가다듬고 그 4점 중에서 최소한 1, 2점이라도 건져볼 수 있게 시험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컷이 안 내려가요. 지금까지 애들은 시험이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물어보는 게 4개면 4개 중에 3개라도 답을 쓸 수 있게 나오거든요. 2개나 3개 정도는 쓸 수 있게. 그렇게 되면 여기서 조금 빠지고 저기서 조금 빠지고 해서 컷이 유지가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으로 날리는 문제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해야 될 이야기는 이건 그냥 요 얘기부터 할게 그냥. 지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엄청나게 고민이 많으시죠? 지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 선에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끊어지는 그래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왜 선이 끊어졌죠? 라고 하면 선발 인원이 없어서 그래요.
선발 인원이 없는 지역이 올해 같은 경우에 이쪽이 많이 선발 인원이 없었거든요. 광주, 대구, 대전, 세종 이런 지역이 선발 인원이 없었습니다. 해마다 약간씩 이렇게 선발 인원이 없어서 비는 곳들이 꽤 생깁니다. 어느 지역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 물론 미리 정하시는 게 되게 좋은데요. 이걸 정하실 때 실기를 좀 감안을 하셔서 실기가 비슷한 지역들끼리 묶어놓고 여기가 안 되면 이쪽 지원을 해야지 정도까지는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본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노래도 불러야 되고 민요도 불러야 되고 민요하고 지금 공지에 북채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북채, 소리북. 소리북이 이 얘기는 만약에 판소리 레파토리나 이런 게 나오면 북을 쳐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북 쳐서 노래할 수 있는 곡을 북을 치면 훨씬 더 좋겠죠. 장구를 쳐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북 치는 곡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서울은 일단 실기 범위가 되게 넓고 좀 요란스러운 실기들이 꽤 있었던 편입니다. 그동안 뭐 워낙 악몽처럼 저희한테 남아있는 조수미가 불렀던 나가거든 뭐 이런 노래라든가 아니면 뭐가 나왔더라 불어 샹송이 나온 적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게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서울실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서울실기의 가장 큰 특징은 시창, 청음 양쪽이 다 있다는 거. 요즘은 시창은 작곡가 애들도 입시에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시창을 아예 안 하는 그러니까 학교 때 배운 대학에서 배운 걸로 주로 하지 작곡가 친구들이라고 해서 시창을 다 잘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청음과 시창이 있습니다. 시창 청음이 있다는 게 어떤 효과를 내느냐 얘가 잘 안 늘잖아요. 그리고 많이 어렵기도 하고요. 어느 해에는 진짜 모두한테 물먹이는 아주 어렵게 나오고 어떤 해에는 또 들을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많이 겁을 먹으실라나 복기를 해갖고 오는 친구들이 있을 정도예요. 그 와중에도 시험 보고 나와서 복기를 제일 인상적이었던 복기는 몇 년 전이었는데 하여튼 남자 선생님들이 그때 세 분인가 붙었었는데 세 분이 이렇게 가져온 게 거의 똑같아 갖고 뭐 그 정도. 근데 그런 정도들 되시는 분들은 이제 서울에서도 거의 뭐 수석, 차석, 뭐 3, 4, 5등 막 이런 식으로 되시는 분들이 복귀를 해갖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시창청음이 빠른 시간에 안 늘고 나는 시창청음까지 시험 준비하다가는 진짜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라고 하면 서울은 일단 접어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올 거고요. 아니다 죽어도 서울 본다라고 하면 시창청음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되죠 반드시. 이게 30점 만점에 15점인가 그렇거든요. 실기 중에서. 그래서 시창하고 청음에 가는 점수가 15점인가 30점인가 하여튼 나중에 들으시고요. 그건 제가 해마다 오락가락해서 그곳을 어떻게 얼만큼 맞출 수 있을까도 조금 고려 사항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에 비해서 경기는요. 시창청음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시창청음을 이제 안 보고 있고 옛날에는 단소도 봤었는데 단소도 폐지가 됐고 오로지 피아노 치고 노래하는 거랑 장구 치고 민요 부르는 거랑 뭐 요게 경기도의 실기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는 일단 TO가 많아요. 50명 막 이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TO가 많다 플러스 실기가 상대적으로 좀 얇다 해야 될 게. 그래서 엄청나게 몰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경기도는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너무 초고득점자들이 많다 1차에.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컷으로 붙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물론 뒤집기해서 올라가시는 분들도 꽤 있지만 실기도 약한데 경기도인데 만약에 컷으로 붙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스트럭을 해야 될 게 많아지죠. 엄청난 극복을 해야 되는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디는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될 텐데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일정을 하나 만들 테니까 그것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기를 감안하고 내가 살 지역을 감안해서 지역 선정을 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어디를 보면 붙었을 텐데 같은 마음 아픈 소리는 안 한다. 나는 거기 살아야 되고 거기서 계속해서 교사가 하고 싶어라고 하지 않고 원하는 지역은 아니었는데 일반적으로 그동안 컷이 제일 낮았던 동네이기 때문에 난 거기 가서 시험을 칠 거야 라고 하시면 이 등락 어딘가에 끼어서 되게 고생하십니다. 예.
이건 누가 어떤 일을 맡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설마 그 지역이 그렇게 높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닙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제법 생깁니다. 그동안 저희 경험으로는요. 광주가 있고 전남이 있고 그러면 전남은 워낙 넓기 때문에 돌아다닐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광주를 시험을 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광주는 언제나 조금 뽑거나 안 뽑거나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 살 떨려서 못 넣었어요. 광주 하나 뽑고 막 이런다고 그래갖고 살 떨려서 못 넣고 전남을 쳤는데 컷은 광주가 훨씬 더 낮고 전남이 높았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지역 선정을 하실 때 항상 드릴 말씀은 억울하지 않게 난 거기서 꼭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봤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실기랑 같이 내가 평생 살 지역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지원 지역을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합격하셔놓고 지역 옮기시려고 재시험 보시는 분들 제법 나와요. 근데 아, 이 인생사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서 오로지 수험생으로 살 때와 학교를 다니면서 직업을 갖고 움직이시는 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역을 옮겨보시기 위해 휴직하시는 분도 뵀어요. 지역을 옮기려고. 근데 별로 그렇게 좋은 경우를 많이는 못 봤어요. 되긴 되시는데 되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그래서 되시지만 많은 경우에 그러질 못하셨습니다. 굉장히들 버거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시험 보시다 그냥 그만두시고 그냥 처음에 선택하신 지역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계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배부른 이야기잖아요. 한 번 못 붙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대부분 여자 선생님들 많으시니까 결혼을 했는데 어디서 사는 게 훨씬 더 살기가 좋은데 안 그러면 주말 부부다라든가 아기가 있는데 친정에다 맡기고 너무 멀리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어서라도 식구들이 좀 모여 살았으면 좋겠어서 어디로 가야 되겠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길게 생각하시고 지역을 선정을 하신 다음에 내가 극복해야 될 거, 뭐 예를 들어서 시창 청음을 하긴 해야 되겠어 라든가 뭐 아니면 뭐 악기 연주를 해야 되겠어 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시면 되겠죠. 충남 같은 경우가 그동안 되게 재밌었어요. 충남은 그 1차 결과를 30%만 반영하고 2차가 70%인 지역이고요. 여기에 악기 시험이 붙었었어요. 왜냐면 악기가 뭐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관현악 전공들이 충남 많이 간다. 뭐 이러고 있었거든요. 여기 막 관현악 전공들 오셔갖고 저희 조교분이 한 분이 그 지구인 네르바이젠 막 이런 거 연주하고 졸업 연주처럼 난리를 치고 있는데 나는 단소를 분다. 뭐 이렇게 되면 또 좀 불리하겠죠. 그래서 뭐 그런 고민들. 근데 그것 때문에 뒤늦게 뭐 해금이라도 좀 배워볼까라고 하면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또 공부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실기 이야기는 이따 어차피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지역 선정하시는 게 좀 급한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혹시 안 들어가 보셨으면 카페 들어가셔서 카페는 아마 가장 들어가실 수만 있으면 볼 수 있는 게 합격수기일 거예요. 합격수기를 좀 내가 선호하는 지역서부터 찬찬히 한번 보시면 그동안 어떻게들 준비하셨는지를 굉장히들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을 테니까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은 좋겠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죠. 합격자들은. 그리고 저희는 그런 사연이 있는 분들은 더 쫓아다니면서 합격수기 하나 쓰시죠. 뭐 이러면서 말을 하는데 원래 아무 얘기 안 하거든요. 아무도한테도 뭐 합격수기 써라 얘기 안 하는데 저희가 합격수기를 쓰시자고 좀 쫓아다니면서 부탁드리는 분들은 지역에서 너무 뽑는 인원이 적은 지역 붙으신 분들하고 두 번째가 이제 스토리 많은 분들 예를 들어서 기간제를 하시다 붙는 선생님들 작년이었나? 아기가 넷인데 붙은 40 초입에 그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 분들 쫓아다니면서 봤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읽어보시면 짜투리 시간을 어떻게 써서 합격하시는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짧게 줄이고 저희가 어떻게 할지 1, 2월에 무엇 할지부터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주에 개강을 했으면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을 텐데 오늘 토요일부터 시작을 하자라고 했던 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좀 필요했어서였는데요. 저희는 기본 이론반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수업을 하게 됩니다. 금요일 날은 10시부터 3시까지 10시부터 3시까지 정도 수업이 시작이 될 거고요. 뭐 몇 시간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할 일이 제법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토요일 날은 원래는 9시 반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9시 반부터 시작인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만 일단 10시에 시작을 할 거고요.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자, 그래서 이렇게 1, 2월 동안 기본 이론반이라는 컨셉으로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선생님들께서 교재를 받으셨잖아요. 그 교재는 이제 3월이 되면 완전히 5권이 다 풀려 나올 텐데 심화반 교재를 압축한 겁니다. 심화반 교재를 압축한 건데 저희 심화반 교재가 총 5권이나 되거든요. 근데 그 5권 중에 압축을 해서 프린트로 드리게 될 거예요. 저희 교재의 특징은 단권화를 하기에 좀 좋게 만드는, 그래서 여백도 좀 있고요. 선생님들께서 썸노트를 만드실 썸노트를 만드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신 분들은 포스트잇을 붙이시거나 하셔서 최대한 단권화를 하시는 뭐 이렇게 만드는 용도입니다. 아직은 그러실 게 없고요. 3, 4, 5, 6월 되면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그 교재의 이 재본한 부분을 흔히 하는 말로 딴다고 그러죠. 칼로 째갖고 30 파일 같은 데다가 구멍을 뚫어서 놓고 필요한 자료들을 안에다가 끼워 넣는 식으로 해서 단권화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만약에 기본 이론만 교재 만들고 심화반 교재를 또 따로 만들고 하면 엉키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신 그 교재는 나중에 전체 교재를 받으시면 여기 조금 있고 몇 페이지 넘기면 여기 조금 있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을 거라서 그걸 압축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교재는 하나입니다. 교재는 하나고 하나의 테마로 가게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그 중에 정말 1, 2월에 꼭 좀 보셨으면 좋겠는 거, 그런 것들이 이 유인물로 나가게 되면서 저희는 8주간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이 8주간 수업이 잘 맞춰지면 제일 좋은데 아니면 저희가 약간 진도가 너무 떨어진다 싶으면 중간이 될 수도 있고 끝에 쪽이 될 수도 있는데 인강을 한두 개 정도 녹화를 해서 더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직강을 오신 분들이 대부분 나는 죽어도 인강은 못 보겠던데요 라는 분들도 꽤 계시는데 몇 개의 강의는 반드시 인강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수업들 중에 인강으로 진행되는 애들이 꽤 좀 있어요. 반드시 인강으로 가는 애들이. 예를 들면 후가 같은 거를 왜 인강으로 하느냐라고 하면 어떤 분은 후가가 너무 낯설어서 제가 여기서 막 설명을 하면 못 쫓아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화면을 멈춰놓고 이렇게 해보시지 않으면 못 쫓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저거 다 배웠는데 라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과마다 되게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강의들이 다 인강으로 넘어갈 거라 혹시 보강이 생겨서 인강이 시작이 되면 이건 이런 맛에 또 듣는구나 라고 하면서 좀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스케줄에 맞춰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토요일 하루 수업을 해갖고 필히 보강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필히 생기는 보강을 좀 줄이기 위해 금토로 수업 시간을 늘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좀 맞춰서 수업을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좋은 점이기도 하고 선생님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데요. 1, 2월에 이렇게 기본 이론반을 하고 저희는 3월부터 6월까지가 심화반입니다. 3월부터 6월까지 저희 수업은요. 거의 정말 다들 몸살 날 정도로 해요. 근데 왜 그래도 6월 안에 끝이 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래야 선생님들께서 단권화를 마무리를 하시고 7월부터는 회독을 돌리시는 타이밍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무리한 일정이지만 하여튼 6월 안에 끝을 냅니다. 제가 늦어지면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교생을 가셔야 된다든가 뭐를 하셔야 된다든가 하게 됐을 때 더 같이 늦어질 거거든요. 제 수업이 7월, 8월까지 끝난다 라고 하면 교생 갔다 와서 늦게 쫓아오시는 분들이 9월, 10월까지 강의를 보시게 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6월 안에 일단 끝을 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남겨놓은 것들은 문제풀이반때 조금 더 얹어서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뼈대가 되는 내용은 상반기 안에 끝이 날 거다. 내용 전달은 일단 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다 보니 선생님들께서 너무 이제 빨리 많이 가니까 질문이 생기실 수도 있고 한데요.
저희 카페는 상당히 뜨겁게 돌아가고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질문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러면 그런 질문하시면서 또 맞춰가고 너무 질문이 반복되면 수업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고 하는 식으로 맞춰가게 될 겁니다. 자, 저희가 금요일마다 수업하는 게 화성학인데요. 화성학은 수능으로 치면 수학 같은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지금 수능에서 영어 되게 쉬워지잖아요. 왠지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에 영어를 잘해? 라고 하면 걔 뭐 어디 살다 온 거 아니야? 무슨 특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수학을 못해? 라고 하면 노력 부족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수학은 아무리 어려워져도 되고 뭐 수학이 엄청난 변별력을 주는 것처럼 근데 화성학이 약간 음악 임용해서 그래요. 화성학을 못할 수도 있는데 화성학 난이도만큼은 그냥 수학처럼 그건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그런 것처럼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게다가 그냥 화성학만 묻는 것도 아니고요. 화성 진행의 원리를 글로 쓸 수 있게까지 물어요.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분석한 뭐 몇 도 위에 몇 도 이런 거 적는 게 아니라 얘가 왜 나왔지? 이 화음이 무슨 역할을 하지? 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간 그걸 기본이 되는 작업을 2달 안에 하게 될 거예요. 얼마나 진도가 빠르겠어요. 그래서 보통 대학에서 화성학 하면 그냥 한 주에 한 챕터, 2챕터 나가면 끝일 텐데 저희는 기본 한 4챕터 정도 나가고 이것도 앞에는 휙휙 나가고 뒤에는 좀 천천히 나가고 뭐 이런 형태로 가게 될 겁니다. 어, 화성학을 되게 다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신다면 교재 구하셔서 앞에 한 3-4 챕터 정도는 예습이 되어 있으시고 이렇게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권으로 넘어가면 예습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2권에서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풀어서 해보고 또 복습하고 이런 형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 책을 떼면 화성학을 다 풀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가끔 받는데 그건 조금 개인차가 있습니다. 화성학을 원리로 기억하고 원리로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풀이가 많이 필요한 화성을 보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분들은 이거 2권을 반복해서 푸시는 것도 방법이고 나중에 2단계 수업을 하시는 김남주 교수님 수업으로 가셔서 조금 더 자세한 수업을 들어보시는 것도 방법일 거예요. 우리가 화성학 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교재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난 백병동 화성학 썼는데 라고 하시면 네, 상관없습니다. 백병동 화성학도 괜찮은데요. 왼쪽에 있는 게 저희 교재고 오른쪽에 있는 책은 많이 써요. 이 책은 일단 예종에서 쓰는 책이고 예종의 음악 문법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과목 있죠. 예종 친구들이 3년간에 걸쳐서 배우는 과목이에요. 매 학기 시험 치고요. 이렇게 시험 치고 이거는 애들한테도 죽음이고 강사들한테도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강사 선생님은 신청을 하거든요. 좀 수업이 시원치 않으면 밀린다는 얘기예요. 애들한테. 그래서 굉장히 신경 쓰면서 뭐 하고 있는 주 교재 중에 하나입니다. 교원대에서도 요거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쓰시는 이유는 뭐 물론 양쪽을 다 출강하시는 교수님 탓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래저래 많이 쓰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 2월로 왼쪽 책을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김남준 선생님 스케줄은 요 책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하는 수업에서 저희 좀 굵직한 화성학 책 2권을 일단 커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백병동을 안 하는 이유는 백병동 선생님 책의 연습 문제에는 굉장히 많은 사성풀이가 들어가 있어요. 사성풀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임용에서는 사성풀이가 많이 나오지도 않고 백병동 화성학 책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작곡 입시를 하는 친구들한테는 상당히 쓸만한 책인 것에 비해서 임용시험으로 놓고 본다면 그 화음은 어떤 기능을 하고 이럴 때 어떻게 활용되고 뭐 이런 말들이 쓰여 있는 책은 요거 2권이어서 저희가 요거 2개를 가지고 가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선생님들은 일단 왼쪽 책을 구입을 하셔서 같이 풀어보시면서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맞다. 새 책이 생기시면 하실 게 있는데요. 이거 화성학 때도 물론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석 실습하고 연습 문제가 뒤에 매 챕터마다 뒤에 붙어 있어요. 이 부분을 따로 좀 복사를 하셔가지고 책자처럼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낱장으로 만드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분석 실습하고 연습 문제 부분을 다 복사를 하셔서 아니면 뭐 요즘 하시는 걸로 뭐 스캔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던데 화성학은 또 종이에 푸는 게 맛인지라 그래서 그 복사를 하셔서 한 세 권 정도씩 만들어 놓으시면 어떨까요? 그럼 나중에 또 풀고 할 때도 도움이 되실 테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연습 문제처럼 만들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수업을 하고 이 중에 일부를 풀어드리고 여기 일부와 또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과제를 드릴 거고 그럼 그 다음 주에 선생님들 과제 내시면 첨삭해서 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될 테니까 선생님들께서 미리 책 사시면 깨끗한 김에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해 보시고요. 수업 시간은 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되는지 아실 테니까 요렇게 좀 만들어 볼 거고요. 이따가 스케줄표 보면서 드릴 말씀은 드리도록 하고 요 얘기 좀 할게요. 이미 설명회 때 말씀은 드렸어요. 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회 안 보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바로 어젠가 그저께인가 카페에 질문이 올라와서 설명회를 좀 봐주시면 어떨까요?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음악 전공자들이 대놓고 말을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나 악전을 잘 못해. 음악 이론을 잘 못해. 이 올해 시험 문제가 제법 그랬는데 올해 시험 문제에서 뭐 나타낸 말 빠르기 말 뭐 요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걸 자꾸 틀리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틀린 거, 셋 있다는 표, 다섯 있다는 표 뭐 이런 거 헷갈려 하는 거, 트릴 같은 기호 같은 거 틀리는 거 이걸 어디 가서 말을 하지? 막 되게 창피하기도 하고 이걸 왜 틀리지? 제일 대표적인 건 아직 조를 잘 못 보는 거. 악보를 봤는데 이게 무슨 조인지 잘 모르겠는 거. 물론 실수도 가끔 하긴 하는데요. 조가 확신이 없는 친구들도 제법 있어요. 이게 음악의 첫걸음이고 첫 발짝인데 사실은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에서 왜 이렇게 옆에다가 상 놓고 이론 공부시키는 피아노 학원들 있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지루해하면서 했는데 그거 사실 해놓으면 되게 좋은 거였어요. 음표 그리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해볼 만했던 거였고 저도 제가 처음에 음정을 배울 때 피아노 앞에 앉아서 피아노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음정을. 그래갖고 선생님하고 앉아서 정말 무슨 교재도 없이 그냥 오선 그려가지고 옆에다 이렇게 쓰면서 배웠는데 그것들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세 권의 책 중에 하나를 잡으셔서 한번 이론 어려워하시는 거를 좀 극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책마다 좀 특징이 있는데 이것도 백병동 선생님의 대학기초 이론이라는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일단 좀 오래된 책이기는 하지만 김홍인 선생님의 음악의 기초 이론 책을 가지고 왔고 차이 백병도 선생님 책이 너무 두껍더라고요. 대학 기초 이론이 너무 두꺼워서 좀 상대적으로 좀 얇은 거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책을 저는 좀 많이 추천을 하는 편인데요. 이게 예술고등학교 음악 이론이라고 하는 책인데 요건 윤경미 선생님 포함 실제 예고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쓰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중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수준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 있고 무엇보다 여기는 문제가 단원마다 꽤 있는데 답도 있고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대부분 사지선다, 오지선다 정도로 되어 있어서 빨리 풀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셔도 좋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 책은 새롭게 배우는 음악 이론인데 건국대에 계시는 안소영 교수님 그리고 저희 화성학 교재 쓰신 송무경 교수님 경북대 이내선 선생님 세 분이 쓰셨어요. 이 세 분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음악 이론 요 학회나 이런 활동 하시는 분들 중에 거의 메인 활동가들이시기 때문에 내용이 뭐랄까 오락가락하는 게 거의 없다. 그냥 딱 떨어진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 책도 연습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좀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보느냐 저는 별로 권하지 않아요. 정말로 음악 이론 능력이 없는 사람 아니면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보시다 보면 이것도 꽤 할 게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갑자기 막 32분 음표가 꼬리가 몇 개였지 별거 다 헷갈리면서 완전히
알파벳 세로 보는 것 같은 느낌처럼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를 좀 먼저 푸세요. 문제를 푸시고 답을 맞춰보시면 셋 다 답이 있는 책들이니까 답을 맞춰보시면 어느 순간에 아, 뭘 되게 못하는구나를 깨달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내용으로 돌아가시면 조금 더 낫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그랬고 우리 국어 문법 잘 못하지 않나요? 국어 문법을 영문법보다 더 못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영어는 문법으로 배웠으니까 영문법은 차라리 나은데 국어는 우리말을 해버릇했기 때문에 문법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너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음악 이론이 약간 그런 거예요. 경험으로 악보로 그동안 많이 받고 연주를 해왔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 게 거의 80%, 모르고 있는 게 20%. 공교롭게도 그 20%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서 우리를 꼴탕을 먹이더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론 책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 나 그렇게까지 뭐 기출문제에서 봤던 그 정도는 나 그렇게 어렵지 않아 라고 하시면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됩니다. 내가 이론을 못할까 봐 라고 생각하시면 아니고 보시다 보면 대부분 자기가 이론이 약하다는 거는 스스로들 많이 아시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깨달음이 좀 늦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험이 한 달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음악 이론을 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세요. 근데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필요하시다면 한번 문제라도 풀어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동네 무슨 구립도서관 뭐 이런 데서 이런 책을 구하셔서 아니면 뭐 백병동 선생님 대학 기초이론 이런 거 구하셔서 문제 풀어보셨다고. 근데 너무 이손저손 타다 보니까 사람들이 양심도 없이 너무 많이 풀어놔갖고 연습 문제 부분이 이미 답이 다 표시가 되어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직 졸업 전이시거나 아니면 드나드실 수 있는 도서관이 있으시면 음대 도서관엔 거의 다 비치되어 있는 책들이니까 연습 문제 파트만 그냥 복사하셔서 풀어보셔도 좋습니다. 개인이 개인 목적으로 쓰는 복사는 상관없거든요. 이걸 만약에 복사해서 내다 팔면 큰일이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셔도 좋겠습니다. 화성학 교재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는 왼쪽 책을 다 봤기 때문에 조성음악의 화성진행을 혼자 볼 거야 라고 하신다면 차라리 왼쪽 책을 한번 덮으세요. 왼쪽 책을 한번 덮으시고요. 왜 제가 오른쪽 책을 혼자 보시기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책은 모든 화성기호를 대문자로 써요. 다 대문자로 써요. 우리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요렇게 해서 요게 붙을 때 요거에서 주는 약간의 느낌. 조개 붙으면 감화음이기 때문에 색깔이 어떤 색깔의 화음이나 라고 하는 그 느낌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써버리면 이제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의 음악 이론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두 분, 뭐 물론 두 분보다 더 계시긴 하지만 왼쪽에 계시는 저 송무영 선생님은 텍사스에서 공부하셨는데 아주 유명하신 누구 분의 제자세요. 그리고 이쪽 선생님들도 허영한 한미수 선생님은 뉴욕 쪽에 계시는 어느 교수님들의 영향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요 기호 적는 방법이랑 분류하는 체계가 조금 다르긴 할 겁니다. 근데 이 책은 혼자 보시기가 힘들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다 대문자로 적다 보니까 왜 우리는 보통 막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시험에서는. 근데 그런 걸 기보하는 거가 책에 잘 안 잡혀 있어서 그게 좀 문제일 겁니다. 그러면 김남주 교수님은 수업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대로 하시죠. 저희가 보통 하시는 거, 하는 걸 가지고 하실 거고요. 책은 좋은데 기보에 약간 좀 헷갈림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혼자 보시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책이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1, 2월 동안 선생님들한테 많이 추천하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스터디 카드를 나눠드린 주요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1, 2월 동안 스터디를 짜셔서 얘를 일독을 돌리시면 매우 추천입니다.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 2권인데요. 나 이거 학교 다닐 때도 읽었다, 입시 때도 읽었다, 뭐 이렇게 하시면 물론 상관없습니다. 근데 한번 분량을 정해서 스터디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사실 저희가 스터디를 일주일에 2번 하시기는 쉽지 않으실 텐데
저희 수업이 8주예요. 8주 동안에 얘를 일독을 돌린다면 1권을 4분의 1씩, 예, 100페이지 가까이 돼요.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그래서 100페이지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만큼을 한 번씩 같이 돌리면서 주요한 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아니면 좀 뭐 서로 서브노트 같은 스타일로 요약해서 만들어서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 그냥 서브노트는 각자 만들고 각자 읽어본 다음에 짧게 퀴즈 문제를 내서 바꿔서 풀어보시기도 좋고, 그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책은 제가 설명회 때 많이 드려요. 11월, 12월 때 요걸로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책, 맨 왼쪽 책 서양음악사, 음악세계에서 나온 서양음악사 책은 스토리텔링이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꾸 읽으면 기억이 잘 나요. 아, 그때 들었던 그 얘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야기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그러니까 나는 서양음악사가 너무 싫어, 원천적으로 싫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혼자 이렇게 일독하시기에는 매우 좋은 책이다. 매우 좋은 책이다. 그래서 제가 학교 수업 나갈 때 그 학교의 도서관에 가끔 신청을 해서 학생들한테 한 번쯤 읽어보면 서양음악사가 좀 더 재밌어질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기에 제 왼쪽 책이 좋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무슨 스터디용이라기보다는 그냥 혼자 심신을 수련한다고 해야 하나. 지하철 안에서도 보고 막 이러는 그런 용도로 좋고요. 두 번째 책은 표준입니다. 제가 들으면서 배우는 서양음악사를 그래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그동안 뭐 중세나 이런 데서 좀 도대체 이게 뭐지?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책이나 이 책에 딸려있는 선곡집에서 그냥 악보가 툭 튀어나온 경우들이 제법 있었고, 그러니까 이 책은 거의 표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서양 음악사가 들배만 봐갖고 됩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 들배 이상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1, 2월에 선생님들께서 스터디도 하실 겸 한번 일독을 하시면 상당히 좋으실 건 맞아요. 제가 대학원 입시 준비를 할 때 이 책이 처음 나왔어요. 뭐 찾아보시면 거의 제가 몇 학번인지까지 나오겠는데, 예, 대학원 입시 준비를 할 때 이 책이 처음 나왔는데, 도서관이 아니라 서점에서 그냥 우연히 이렇게 들었는데 책이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대학원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들고 나와서 이 책 어떻게 제가 읽었는지 말씀드리면, 저는 포스트잇을 되게 좋아해요. 큰 거. 그래서 큰 포스트잇에다가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적어서 그냥 이 책 중간중간에 계속 붙였어요. 계속 붙였다가 나중에 그걸 죄다 띄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넘기면서 보고 시험을 보러 들어갔었거든요. 물론 충분했고요. 대학원 시험 준비로도 당연히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 책 이야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대학원에 들어와서 친구한테 나는 이 책을 봤어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대학원 동기가 하는 말이, 자기가 다니던 대학에서는 그 책의 저자분이 이거 초고를 가지고 수업을 하셨대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한 일이 오타 잡는 일. 그래서 자기가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의 오타를 잡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런 책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게 초판이었고, 사실은 저는 초판이 되게 그리워요. 사실 초판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하여튼 지금은 초판을 구하실 수도 없고 얘를 보시게 되겠지만, 요거를 가지고 한번 일독을 하는 스터디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은요, 요 사이 어딘가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들배보다는 더 나가고 그라우트를 다 볼 필요는 없는 상태. 그래서 아마 저희 심화 교재가 그 사이쯤 어딘가를 가고 있을 거예요. 저희 책은 그거보다도 사실은 더 많은 자료가 들어가 있는데, 내용의 부피로 보시면 요거 중간쯤이 잡힐 거고요. 악보 같은 거는 더 다른 책에서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라우트가 제일 좋은 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라우트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음악사 책이 많습니다. 뭐 옥스포드도 있고 뭐 이런데요. 그런 책들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좀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2014년인가? 2014년에 뭔 시험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그 시험 문제는 그 박을미 교수님의 중세음악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답이 딱 떨어지게 나오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 임용 준비를 너무 독하게 하시는 분들이 중세 따로 읽고 르네상스 따로 읽고 막 이러시는 분들까지 나왔는데,
안 그러셔도 됩니다. 그 중세 르네상스 따로따로 읽는 그 책의 분량만큼이 그라우트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라우트는 그 정도로 많은 책이고요. 일단 선생님들께 일단 들배를 한번 나는 대학에서 그라우트를 봐서 그라우트가 더 익숙해요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라우트가 익숙할 수 있는 책인가라고 일단 한번 의심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라우트는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줄거리가 안 잡혀요. 맥이 안 잡혀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냥 우선은 들배로 시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라우트가 뭐가 문제인지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를테면 이런 건데요. 바로크의 오페라가 이태리 오페라가 처음에 피렌체에서 나왔다가 로마로 갔다가 그리고 베네치아로 갔다가 나폴리로 가요. 그러면 들배는 이게 다 이태리 오페라라는 컨셉에서 피렌체, 로마, 베네치아, 나폴리를 쭉 이으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 그라우트는 어떤 식이냐면 여기까지는 17세기, 여기서부터는 18세기. 그래서 두 개가 챕터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오페라에다 집어넣지도 않고 18세기 이태리 성악음악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다른 장르랑 막 뒤섞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나는 오페라가 보고 싶은데 나폴리 오페라가 보고 싶은데 딴 얘기를 계속해서 그 안에서 내용을 골라내야 될 정도로 좀 골치 아프게 굴어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 때문에 그라우트는 또 그라우트를 봐야 되는 다른 맥락이 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선은 들배를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악인데요. 국악 전공자들이 너무 적죠.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께서 국악에 고민들이 많으신 거를 알고 있어요. 이 책을 한번 구해 보셨나요? 이 책은 서점에서 팔지는 않는 책이에요. 서점에서 팔지 않고 아마 단숨에 끝나는 국악 기초 이론이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치시면 네이버에서 치시면 어디서 구입하라고 뭐 블로그가 하나 뜨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이건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를 통해서 구하셔야 되는 책이기는 합니다. 이게 임용생들도 볼 수 있도록 만든 책이라고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예고, 국악 예고 같은데 그런 데서 쓰시기를 목표로 하신 책이에요. 이 책 저자분이 이동희 선생님이신데 이 책 쓰실 때까지만 해도 아니셨는데 어쨌든 지금은 어디 전임으로 가셨어요. 언제 출제 들어가셔도 뭐하지 않은? 그런 분이신데요. 단숨에 끝나는 국악 기초 이론이기 때문에 되게 쉬운 내용만 있고요.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건 논란이 될 내용이 한 개도 없다. 논란이 될 내용은 한 개도 없다. 그러니까 딱 알아야 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금 열심히 하시는 스터디 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들배하고 요것도 같이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다음에 전통음악개론이 있고, 장사훈 선생님의 국악총론이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국립국악원장이신 김영훈 한양대 교수님이세요. 한양대 교수님의 국악개론이라는 책이 있고, 국악통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좀 제가 밀어놓고요. 국악통론은 옛날 책이기도 하고 좀 그래서 밀어놓고 이렇게 세 개 책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장사훈 선생님의 국악총론은 참고용이긴 한데 메인으로 보긴 어렵다. 그리고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다. 그래서 장사훈 선생님 책에만 있는 아주 그 오소독스한 내용은 이번에 제가 교재 만들면서 좀 뺐습니다. 차라리. 이제 더 이상 얘기가 안 될 것 같다. 지금 그 장사훈 교수님께서도 타계하신 지가 꽤 됐고 장사훈 선생님의 그 거의 직속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변미애 교수님도 일단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장사훈 선생님의 이론은 이제 좀 내려가고 있는 수순이라고 봐야 돼서 국악총론은 좋기는 하나 참고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뺐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전통음악 개론은 김혜숙 선생님하고 백대웅 선생님 이런 분들이 쓰셨고 최태현 선생님도 쓰셨는데 이 책이 은근 조용히 강한 책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참고해야 될 사항들도 꽤 있고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일단 이 책을 가지고 계시는 거는 꽤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찾아보실 때 비교도 해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악은 이게 우리나라 거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저희가 영어를 가지고 하면 영문학자들이 정말로 살고 있는 영어권에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가면 아마
굉장히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를 하겠죠. 근데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 이론에서는 뭐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 별로 그런 거 없을 거 아니에요. 어, 국악이 우리 것이다 보니 학자분들이 다 주장하는 바가 좀 달라요. 근데 그게 어지간히 다른 게 아니라 진짜 많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다른 게 첨예하게 부딪혀서 시험에 나올 일은 되려 없어요, 선생님들.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 하는 거는 되려 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이 약간 참고서 같은 역할을 하지 이게 메인이 되기는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예고나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쳐지는 국악 이론 플러스, 그러니까 맨 왼쪽에 있는 책 얘기 플러스 두 권의 책을 좀 섞으면서 수업을 하게 될 거다. 플러스 장사원 선생님 책도 여전히 어느 정도는 인용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양 음악에 비해서 국악을 조금 해도 된다는 아닌데요. 저는 조금 국악은 느긋한 편입니다. 서양 음악은 이런 거죠. 화성악 하나도 이만큼의 테마가 되고 서양 음악사도 이만큼이 하나씩 되는데 비해서 국악은 국악사가 서양 음악사하고 비교를 하면 분량 작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난리가 안 나요, 되려. 그러니까 조금 늦게 시작하셔도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는 1, 2월에 교육론을 많이 못해요, 선생님들. 뭐 하시려고 해도 많이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뼈대가 되는 몇 부분만 살짝 보고 멈출 거예요. 교육과정도 안 들어갈 거고요. 교육과정 얘기 시작하면 그게 몇 주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안 할 거고. 그래서 아주 뼈대가 되는 부분만 보고 넘어갈 거고요. 그동안 이제 또 스터디나 뭐 선생님들 혼자서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 세 권의 책을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 올해는 요거였어요. 올해는 이 책에서 거의 토시도 안 바꾸고 문장이 인용이 되면서 시험 문제가 제법 나왔거든요. 제가 표절을 일삼지 않는 이상 저희 교육론 교재가 5권인데 5권에다가 음악교육의 기초 같은 책을 그대로 옮겨 놓을 수는 없잖아요. 예, 저도 저 나름대로 공부한 걸로 가지고 쓰지 어떻게 어느 책을 그대로 전제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학원에서 수업하는 거에서 나온 개념들도 물론 보시지만 개론서들을 같이 병행을 해서 보시는데요. 올해는 음악교육의 기초였고 2020년, 21년 이 책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머 중에 뭐뭐뭐 인용되어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총론이었던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이 굉장히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이 책이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은 장단점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이 책은 철학, 미학, 철학 미학 부분이 또 리머, 엘리어 부분이 정말 아닙니다. 아니라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100쯤 썼으면 여긴 한 20 정도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분명한 이야기만 딱 끊어놓고 나니까 음악교육의 기초나 총론에서 나오는 거에 비해서 철학, 미학, 철학, 미학, 리머, 엘리어 정도는 정말 볼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책은 은근히 심리학이나 평가나 이런 부분이 또 아주 볼만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이나 평가 부분에서 관련돼서는 수업을 할 때도 물론 저희 수업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책이 많이 인용이 되고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책을 저렇게 많이 사야 될까라고 고민을 물론 하신다면 제가 제일 눈여겨보는 부분이 심리 파트인데 음악교육의 기초에서 다루고 있는 심리학에서 좋은 부분이 있고 음악교육학 총론에서 다루는 부분에 좋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음악교육학 개론에서 다뤘을 때 제일 좋은 부분이 있는데 심리학은 이쪽이 제일 강해요. 말도 제일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 이해도 제일 잘 되게 되어 있고 그런가 하면 지금 음악교육의 기초는 리머 엘리어 파트는 이 책 아니면 볼 게 없다라고 할 만큼 제법 잘 되어 있는 책이고요. 그래서 약간 장단점들이 약간 울퉁불퉁한 상태이니 선생님들께서 어느 쪽을 보시든지 간에 이 책을 좀 한번 일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 2월에 셋 중에 하나를 좀 일독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표지 일부러 새 표지로 이렇게 드렸는데 이게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학원 때 쓰시던 책하고 좀 다를 거예요, 표지가. 음악교육학 총론이 좀 새로 나왔고요. 음악교육의 기초가 이게 5판인데 새로 사셔야 되는 선생님들께서는 반드시 5판을 서점에서 보시는 게 좋아요. 5판을 딱 산 다음에 뒤에를 열어보세요. 그러면 2쇄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잘 없는데 판이 같고 보통 때 이렇게 되면 판을 6판으로 만들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5판 1쇄하고 5판 2쇄가 있어요. 지금 5판 2쇄가 가장 최근 본입니다. 5판 1쇄를 갖고 계시면 그냥 가시고요. 사신다면 5판 2쇄인지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악교육학 총론은 4판. 음악교육학 개론은 뭐 워낙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이어서 요 표지대로 한다면 될 겁니다. 자, 표지 그림을 일부러 보여드린 이유이기도 하고요. 요렇게 해서 3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1, 2월에 좀 총체적으로 한번 읽어봤다라고 하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놓고 선생님들하고 할 얘기. 오늘 나눠드린 스터디 카드. 이게 직강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게 좋은 기회이면 기회일 수도 있는데요. 스터디 카드는 저 일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 고쳤을 텐데. 저 고친 걸로 보셔야 되겠다. 선생님들 여기 있는 거 말고 선생님들께서 고친 거 갖고 계시니까 그걸로 볼게요. 저희는 3주차부터 9시 반, 아침 9시 반에 오시면 모의고사를 한 1시간 정도, 50분 정도 보고 10분 정도 정리를 하고 그래서 수업이 10시 반에 시작이 됩니다. 10시 반에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늦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모의고사를 좀 보시는 이유는 일단 복습한 걸 좀 확인하시는 거. 근데 1주차, 2주차 한 거 가지고는 모의고사를 뭐 다음 주부터 당장 시험 보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18일부터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18일에 모의고사를 오전 9시 반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9시 반에 시작을 해서 1시간 정도 보시게 될 거고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모의고사를 아침에 보고 수업이 5시에 마칠 겁니다. 그럼 그 5시에 정말 죽기 힘들더라도 스터디를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모의고사를 뒤로 물러났더니 모의고사 보시는 분, 안 보시는 분, 지금 그만 가야 되겠다는 생각하시는 분들, 뭐, 배분들이 다 계셔서, 곧 5시부터 모이셔서 스터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은 마음대로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뭐, 들배 일독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교육론을 한번 보신다든지, 아니면 저 국악책을 한번 풀어본다든지, 마음대로 잡으셔서 일단 좀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터디 카드 지금 쓰실 때 혹시 거기에 원하시는 거 뭐 쓰시라는 난 있지 않나요? 맨 밑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어떤 스터디를 원하시는지 한번 좀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장에 안 쓰시면 뒤에다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거를 이야기하시면 좀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단과 수업을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그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터디 하실 수 있는 날짜를 좀 적어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금요일이 가능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금요일만 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그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업 끝나고 방금 같이 들은 내용을 그냥 이것도 많이 괜찮은데요. 그냥 수업 복기하시는 거요. 수업 복기 오늘 들은 거 가지고 못 알아들은 부분이나 뭐 아니면 들었던 부분들 가지고 한번 가볍게 이야기해 보는 정도 뭐 요것도 가능은 합니다. 심화반 때는 복기 스터디가 엄청 유행을 해요. 왜냐면 수업이 너무 길고 너무 할 게 많다 보니까 그냥 오늘 우리 뭐 했었지 이것만 하는 걸로도 꽤나 시간이 많이 가거든요. 근데 1, 2월 달에 뭐 했었지 하기에는 내용이 많지 않아서 제가 뭐 들배를 좀 보시라거나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터디 하실 시간으로 토요일 저녁 시간을 좀 맞춰서 저희가 5시에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할 거고요. 그 스케줄에 약간 차이가 나는 날은 하루입니다. 25일. 25일 날 5시에 수업을 마치고 나면 실기 설명회를 할 거예요. 실기 설명회를 할 겁니다. 이 실기 설명회는 뭐냐면요. 일정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15일 날 실기 시험을 봐요.
15일 날 실기시험을 보면 제가 실기 선생님들하고 요때쯤 저기를 해본 적이 한 번 있어서 앉아가지고 실기 선생님들이 모두 폰을 잡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들 이러시나 그랬더니 선생님 막 뭐 나왔어요 막 이러면서 막 하시고 전화 엄청 받으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 적으십니다. 뭐가 나왔고 어느 지역에 무슨 노래가 나왔고 조건이 어땠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적으셔서 가장 기억력이 좋으실 때 저희가 그때를 잡아서 실기 설명회를 합니다. 제가 아까 지역별 실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린 게 제가 그냥 섣불리 기억나는 거 한두 개 말씀드리는 거 가지고 안 좋을 것 같고 실기 설명회는 실기 설명회 하시는 김남주 교수님과 우리 실기학원 선생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하는 거다, 뭐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실 거고 선생님들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때 좀 더 물어보시거나 들어보시고 지역 선정하시는데 좀 도움을 받으셔도 좋겠고 제가 설명회 때 실기 설명회가 작년께 있으니까 유튜브로 좀 들어보시라고 그랬는데 그게 또 엄청 들었나 봐요. 갑자기 알고리즘 탓인지 갑자기 뜨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래서 작년 거 들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임용닷컴 실기 설명회 하셔가지고 하시면 작년 것도 있고요.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테니까 그걸 지금 먼저 좀 들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기 설명회 때 실기 선생님들한테 궁금하신 거를 다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실기학원 홍보라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않겠죠? 저희 실기학원 진짜 너무 빡세가지고요. 수강 신청이 빡세서 지금 뭐 오셔요 소리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유 무슨 자 그럴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질문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여기 일정 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1월 15일 날 실기시험 보십니다. 그래서 실기시험 보시고 나와서 뭐 이런저런 후기나 이런 것들 좀 보시게 될 텐데 그때도 좀 정신을 바짝 이렇게 하시고 어떻게 실기시험이 돌아가는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1일 날 수업 실연을 하게 됩니다. 저희 1차 합격자들 지금 수업 실연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수업 실연 시험이 1월 20일 날이고 22일 날 면접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 벌써부터 수업 실연하고 면접 고민을 하신다면 실기는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데 수업 실연하고 면접은 1차 시험 끝나고 나서부터 널브러지지만 않으면 얼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기야 뭐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걸 아실 거고 근데 너무 걱정이 많으시다 보니까 나는 수업 실연을 못해요. 지금 어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고민은 접어 놓으셨으면 좋겠고 면접도 좀 접어 놓으시고요. 면접이 정이 걱정이 되시면 뭐 이렇게 교육 관련 잡지 무슨 유튜브에 나오는 무슨 시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뭐 교육학 시간에 좀 들으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그냥 한 달에 한두 개 칼럼 같은 거 읽어 놓으시면 나중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나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카페 혹시 들어가셔서 공지를 보셨을까요? 카페 아직 등업이 안 됐나? 뭐 하여튼 등업은 빨리 시켜드릴 거고요. 이제 곧 공지가 나갈 건데요. 아, 상담 일정이 잡혀 있을 거예요. 공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며칠 날인가? 며칠 날 몇 시부터 상담을 잡을 수 있다. 뭐 이래가지고 공지가 나가 있을 테니까 거기 시간 잘 받으셨다가 나중에 상담을 신청을 하시면 뭐 하여튼 상담이래 봐야 뭐 그냥 짧게 그냥 어떻게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하는 이야기 정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때 좀 일단 뵐 수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 필요 없이 그냥 혼자 공부 잘해요라고 하시면 그건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혹시 뭐 좀 헷갈리는 게 있으시다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 잡는 게 좀 필요하시거나 하시면 한 닷새 정도 열어놨는데 혹시 모자라면 따로 일단 이게 시험 보시고 나셔서 상담해달라는 친구들이 제법 글이 많이 올라온 거 자유 게시판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1차 발표가 나고 나면 저희가 붙은 친구들을 해결을 봐야 되잖아요. 수업 실험 봐주고 그러느라고 일일이 너희 언제 봐줄게 라든가 어떻게 하자라는 말을 참 못해요. 몇 명이 올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지금 상담 신청은 수강생 비수강생 그냥 막 섞어서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리 못 잡으셨으면 나중에 그냥 수강생 대상으로 따로 상담 일정을 잡을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스터디 잘 짜지시면 스터디 일정도 물어볼 겸해서 뵐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뵈면 되니까 너무 막 시간 못 잡았다고 어떻게 걱정하시고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뵙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수업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나는 1, 2월에 무엇이 하고 싶다를 좀 적어서 스터디 카드를 좀 내주시면 스터디 지금 밖에서 하고 계셔서 별 상관없다라고 하시면 하여튼 뭐 그래도 상관없고요. 좀 잘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누가 그러던데 예체능은 질투를 안 하면 못하는 과목이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남을 시기하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게 예체능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누가 하셔가지고 그런가 그러면서 웃은 적이 있는데 이게 수업 끝나고 나면 버글버글 이렇게 스터디 팀이 막 동글동글 앉아 있어요. 그러면 집에 가실 때 되게 기분이 별로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밖에서 하시든 아니면 여기서 하시든 간에 신청을 하시면 조금 좀 서로 의지도 되고 좋으실 겁니다. 올해는 많지는 않은데 워낙 시험이 어려웠어서 그랬는지 다 성공적이지 못한데 한 2팀 정도가 그렇게 스터디 하시다가 다 붙어서 2차 준비까지 그대로 그냥 지금까지도 끌려가는 팀이 있거든요. 그런 팀들 보면 좀 좋죠.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일단 오늘 첫 수업 소개하느라고 드릴 말씀은 드렸고요. 잠깐 한 10분 정도 쉬고요. 저희 서양음악 악전서부터 좀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